귀신 잡는 해병대 출신이 고길철 씨가 오래전 군대 제대 후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겪은 사연입니다. 고길철 씨는 키가 185cm가 넘고 건장한 해병대 중사 출신입니다. 그는 정령부대 일원으로 1970년대 월남 파병까지 갔다 온 역전의 용사였습니다. 그가 27살에 군대를 제대하고 부산 시내의 한 중소기업에서 일을 시작하던 때였습니다. 마침 다니던 회사가 여름휴가 기간이었는데 제대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길철 씨에게는 사귀는 여자가 없었습니다. 그는 혼자서 부산 송도 해수욕장에 피서를 갔습니다. 때는 벌초라서 송도 해수욕장에는 많은 사람들로 발 디딜 틈도 없이 붐볐습니다. 점심을 먹고 나서 길철이 모래사장에 누워서 모래찜질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사람이 물에 빠졌다는 여러 사람이 다급한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길철은 해병대 출신답게 본능적으로 벌떡 일어나서 몸에 묻은 모래를 털 겨를도 없이 바닷물 속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물속에서 호우적거리는 한 여자를 발견하고는 익숙한 수영 실력을 발휘해서 물 밖으로 구조를 했습니다. 길철에 의해서 물 밖으로 구조되어 나온 여자는 20대 초반의 젊은 여자였습니다. 여자는 구조된 직후에도 의식을 찾지 못했고 숨도 쉬지 않았습니다. 길철은 곧바로 숙련된 솜씨로 인공호흡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여자는 여전히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119 구조대가 없던 시절이어서 길철은 여자를 살리기 위해서 무려 1시간 동안이나 그야말로 죽을 힘을 다해서 인공호흡을 실시했습니다. 구강대 구강법 인공호흡은 30분 이상 실시하기도 힘든 일인데 무려 1시간 동안이나 실시했다는 것은 물에서 건진 여자를 살리기 위해서 길철이 필사적으로 노력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안타깝게도 젊은 여자는 끝내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그만 현장에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경주에 살고 있다는 죽은 여자의 부모님들이 딸이 죽었다는 긴급 연락을 받고 송도 해수욕장에 도착한 시각은 그날 오후 6시경이었습니다. 죽은 여자의 부모님들은 길철이 자신들이 딸을 살리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했다는 주변 사람들이 말 듣고 길철에게 고맙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22살의 꽃다운 나이에 피어보지도 못하고 물에 빠져 죽은 딸의 시신을 앰뷸런스에 싣고 경주로 돌아갔습니다. 길철이 끝내 살리지 못하고 죽은 여자는 백옥처럼 하얀 피부에 긴 머리를 한 보기 드문 미모의 여성이었습니다. 비록 죽었기는 했지만 죽기 전 1시간 넘게 인공호흡을 실시했던 길철은 죽은 여자의 얼굴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길철이 휴가가 끝나고 3일이 지난 어느 날 길철이 꿈속에서 죽은 그 젊은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백옥처럼 하얗고 예쁜 얼굴로 나타나서는 그저 조용히 길철 한참 동안 바라보고 있다가 아무런 말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길철도 그럴 수도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죽은 여자가 꿈속에서 너무 자주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자 꿈속에서 뿐만 아니라 밤에 화장실에 갈 때면 화장실의 겨울에도 가끔 그 여자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무서운 모습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죽기 전에 백옥처럼 하얗고 예쁜 얼굴로 나타나서는 길철에게 무슨 말을 할 듯 하다가 조용히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한 달 이상 계속되자 길철은 밤에 깊은 잠에 들지를 못해서 신경이 예민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길철은 아침에 회사로 출근했다가 오후에는 외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는 직장 동료들과 저녁 회식을 했다고 합니다. 길철은 원래 술을 마시지 않아서 2차로 술집에 가는 동료들과 헤어져서 밤 11시경에 혼자 사는 숙소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시내 변두리에 위치한 길철이의 숙소는 시내버스를 내려서 7리까지 어둡고 인적이 드문 길을 약 15분 정도 걸어서 도착하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날 밤에는 가을비마저 추적추적 내렸습니다. 그날 우산이 없었던 길철은 평소와는 달리 기분이 좀 이상했지만 해병대 출신의 20대 후반인 길철은 빠른 걸음으로 숙소로 향했습니다. 길철이 숙소에 거의 도착할 무렵이었습니다. 숙소 앞 오른쪽에는 커다란 나무들이 몇 그루 있었고 나무들 옆에는 가로등과 벤치가 있었는데 그 벤치에 웬 여자가 우산을 쓰고 앉아있는 모습이 가로등 불빛에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길철이 그 옆을 막 지나쳐 가려고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그 우산을 쓴 여자가 길철에게 다가오면서 말을 거는 것이었습니다. 혹시 고길철 씨? 길철은 한밤중에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그 여자 쪽을 보면서 대답했습니다. 예, 제가 고길철입니다. 실례지만 누구십니까? 그러자 그 여자는 길철에게 가까이 다가와서 우산을 높게 들고 자신의 얼굴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여자의 얼굴을 본 길철은 기절을 할 듯이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 얼굴은 바로 한 달 전에 자신이 바닷물에서 건져냈지만 결국 사망한 바로 그 여자였던 것입니다. 배꼽같이 하얀 피부에 기물한 미모의 젊은 여자. 길철은 그 당시에 구황 대 구황 인공호흡을 1시간 동안이나 실시했기 때문에 죽은 여자의 얼굴 생김새를 절대로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후에도 꿈속에서 하루가 멀다고 나타났던 그녀의 모습을 잊을 수가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했습니다. 아무리 담력이 센 사람일지라도 당장 이렇게 눈앞에서 죽은 여자와 마주치게 되면 말은커녕 그대로 서 있기조차 어려울 것입니다. 분명 꿈속도 아니고 환상도 아닌데 바로 자신의 눈앞에 한 달 전에 죽은 여자가 나타나서 자신에게 말 걸고 있는 것입니다. 길철은 머리카락이 쭈뼛하게 서는 것을 느끼면서도 자신이 귀신 잡는 해병대 출신이라는 것을 속으로 되뇌이면서 뒤로 물러서지 않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한 달 전에 죽은 사람인데 왜 이렇게 날 따라다니는 거요? 그 여자가 조용한 음성으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죽은 은재 언니의 쌍둥이 동생 은숙이에요. 죽은 은재 언니가 제 꿈속에 계속 나타나서 고길철 씨를 한번 만나보라고 해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녀는 죽은 쌍둥이 언니가 꿈속에서 말한 대로 길철을 만나기 위해서 경주에서 왔는데 부산에 도착해서 길철이 다니는 회사에 전화를 하니 외근을 나갔다고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퇴근 시간에 맞추어서 다시 전화를 하니 이번에는 회사 회식이 있어서 이미 퇴근을 했다는 것입니다. 할 수 없이 길철이 숙소 주소를 물어서 숙소 앞에서 3시간 동안이나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휴대폰이 없었던 시절이라서 마냥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부모님으로부터 길철 씨의 생김새를 자세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들은 대로 키가 무척 크고 군인처럼 머리가 짧은 젊은 남자가 숙소 쪽으로 걸어가는 것을 보고 분명 길철 씨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말 걸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 만남을 계기로 두 사람은 연애를 시작했고 2년 후에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길철이 생각으로는 죽은 언니의 영혼이 쌍둥이 동생과 자기 사이에 인연을 만들어준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합니다. 과연 사람에게 사후의 영혼은 존재하는 것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